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메리츠워즈가 블록체인 기술 기업 리트러스트와 손잡고 해외 여행 보험 오픈 API를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메리츠워즈 제휴 플랫폼에서도 보험 가입과 조회, 보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대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일본 아리나민 제약을 약 3조 원에 인수합니다. MBK 파트너스는 아리나민 제약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아시아에서 의약품 사업 확대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미국 FDA에서 자가 면역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피즈치바는 면역 반응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인터루킨 12, 23의 활성을 억제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에 처방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GC 녹십자는 미국 내 대형 PBM과 알리글로의 처방집 등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방집 등재는 미국의 의료보험 급여 체제에 편입된다는 의미로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회사는 미국 내 유명 전문 약국과도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C 녹십자는 올해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일으킨 뒤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해서 또다시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패닉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이 시장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양대지수 하락 출발한 뒤에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하루 만에 2,800선을 내준 뒤에 현재 2,78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고 있다. 특히 어제까지 올라갔던 2차 전지 지금 또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네. 자, 전체적인 분위기들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의 영향이 계속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종목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 증시는 좋았지만, 즉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혼조세에다가 거기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증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재밌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조금 이상한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며칠 동안에는 계속 아래에서 그 키 맞추기 그리고 빠른 손바뀜이 일어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손바뀜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2777포인트를 딱
잡아주고서 아래 꼬리 주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 원으로 지금 표시한 자리 보이시죠? 자, 여기에 제가 쳐놓은 이 자리가 2777포인트,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서 276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즉 2800포인트와 2777포인트 이 두 개의 자리, 이 구간 사이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낙폭을 키웠다가 지금은 좀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가운데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절대 여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물량은 꼭 쥐고 계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자, 831포인트 그 근처까지 지금 떨어졌죠. 현재 쳐놓은 831포인트, 1.86포인트 이 자리는 생각보다 꽤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만약에 많이 무너지게 될 경우 내일 상당히 더 큰 조정이 이틀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는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융 쪽에서 특히 이제 그 금융지주라든가 보험사 정도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거의 개별 종목 장세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놀라고 있고 특히나 어제 2차전지 반등이 들어와서 또 매수를 하셨던 개인 투자자님들 오늘 굉장히 또 혼란에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저가에 나왔을 때는 이 바닥 자리를 보고서 거기서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지금부터 상승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지는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켜보면서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보면은 86,600원과 81,700원 사이 이 자리에서 물량을 지금 현재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지지해 주었던 자리 81,400원 자리는 그래도 위를 올라가고서 지켜주고 있는데 아주 완만한 이런 그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하는 이 자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수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다시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 특히 기관이 요즘 들어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현재 자리 굉장히 그래도 탄탄히 지켜주려고 하고 있죠. 현재 23만 3,500원에서 23만 4천원 자리를 놓고 있는데 현재 23만 3,500원 자리가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3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24만 5천원에서 25만 원대까지 저는 1차 목표를 25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좀 버거운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가죠. 그쪽 기다 보니 여기서 횡보하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봤을 때 23만 3,500원에서 23만 4천원 자리 여기에서 계속 물량을 주고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개별 장세로 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휴림네트웍스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상한가 같죠. 12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한가 가고 있는데 4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고 거기다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지금 여기에 그 튜너블 해가지고 즉 변조가 가능한 광센서 관련된 것들을 지금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AI 관련주에서 상당히 강하게 급등주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장중에 29% 넘게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주고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나마 지금 현재 선방해주고 있는 것이 그 여러 가지 그래도 그 종목들이 있지만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일부 그동안 떼어올랐던 것들, 그다음 CXL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나마 조금 선방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쪽 강세 보이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지수 흐름 속에서 나는 안정적인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금융은 자사주 소각에 2조 원 정도를 투입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주식 수가 너무 많아서 다른 금융지주사 대비 주가 저평가가 심한 만큼 앞으로 자사주 소각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조선 3사가 하루 동안 총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 3사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부분 짚어보면 좋을까요? 자, 이미 우리 장 학생이 여기에다가 스포해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문 이슈를 분석하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의 2조 투입. 자, 좋은 얘기예요. 자사주 소각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주들에게는 뭐 주식 가치를 지켜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LS 전선 이야기, 그다음 세 번째, 철근 이야기, 네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조선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자사주 소각에 2조 원을 투입한다. 자, 신한금융 이야기죠. 자, 그래서 5억 주가 넘는 유통 주식주를 5천만 주가량 줄이는 방향. 그래서 대략 10% 정도를 2조 원을 투입하고 자사주 소각을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해가지고서 금융주 정말로 그냥 줘도 안 산다 그러고서는 정말 안 올라간다. 그리고 뭐 배당 받아 먹은 것도 힘들다 이랬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저 PBR에 관련돼 가지고서 엮이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런데다가 오늘은 어떻게 됐냐? 전고점도 지금 넘어가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일 금융과 투자 IB업계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그 자체 자사주 소각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주식이 신한금융의 주식 숫자가 이제 다른 그 금융지주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그래서 좀 더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이제 그 KB금융하고 여기가 이제 사실 대장이죠. 근데 여기하고 이제 경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추겠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는 신한금융, KB금융 2대 금융지주사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LS전선. 자, 지난번에도 우리 북유럽에다가 해서 해상 풍력 발전에 케이블을 넣더니 이번에는 미국 서부에다가 또 여기에 해적 케이블을 또 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해양 관련돼 있는 그 관련된 케이블들, 파워 케이블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통신 라인도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나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 송전망에 들어가는 그 파워, 즉 여기에서 재생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해상 풍력 관련되어 있는 그런 케이블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LS 전선에서 하고 있는 거, 자, HVDC, 자, 하이볼티지 고전압 직류를 이송하는 특수한 그런 해상 이런 그 파워 케이블, 앞으로도 지금 최소한 2년 이상 3년 정도는 여기에 대한 수주고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주, 전력 설비 그중에서도 전선 관련주 꾸준히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또 구리주까지 봐야 된다.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LS전선 여기에서 말고도 지금 현재 다른 전선 관련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한전선, 강원전선, 그다음 대원전선 뭐 쭉쭉 있죠. 자, 이런 종목들 그 중에서 강원하고 대원은 먼저 갔지만 대한전선은 잘 안 갔습니다. 잘 안 가고 상당히 느렸다. 등치는 큰데 왜 안 가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외로 대한전선이 오히려 저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 이걸 좀 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더는 못 견딘다. 팔수록 손해. 철근 기업들의 초강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제강사. 제철사하고 제강사는 뭐가 다릅니까? 그랬을 때
제철은 기본적으로 철광석을 가지고서 철광석에서 만드는 애들. 자, 그래서 어떠한 코일을 만든다. 아니면 이런 것, 다른 거 여러 가지 그 특수한 대형 그 철강 제품을 만드는 것이 철강. 이게 제철. 이게 제철. 그 다음에 제강은 뭐다? H빔. 그 다음에 뭐 각종 각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철근 이거 만드는 거는 제강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거 구분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철근 기업에 근데 현대 제철이 또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자, 전체적인 유통 가격이 원가 아래로 형성된 정도로 시장이 약화됐다. 지금 보면은 우리는 납품은 이렇게 해주는데 유통사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계속해가지고서는 자꾸 팔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봉이나 현관 같은 철근의 최저 유통가격 범위를 딱 정해놓고 이보다 싸다 그러면 너희들 우리 물건 못 가져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제조사들이 여기다가 유통사에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어떻게든 가격을 높여가지고서는 이제는 철근하고 그 다음에 제강 관련된 강제의 가격을 이제는 지켜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 이러면은 건설 힘들어지죠. 더 건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재건축 분담금도 더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골조죠. 골조를 지을 때 여기서 30%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되느냐? 시멘트. 자,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근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 철근과 강제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은 골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 자, 물론 사람을 쓰는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면은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는 집을 짓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게 따라서 철근 가격이 이쪽에 그 강제 회사들이 좀 더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은 건설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하루에만 총 3.8조 원, 3조 8천억 원어치를 지금 수주 대박을 했다. 뭐 지금 풀도크라서 안 한다 그러더니 그래도 또 여전히 자, LNG 운반선 내척에다가 거기다가 그 VLCC 내척 뭐 이런 것들을 벌써 다 또 수주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배들을 한다. 특히 하나오션이 이렇게 했다는 거. 그동안 해가지고서 수주고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다른 데가 풀도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이번에 그만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 삼성중공업하고 HD, 한국조선해양 여기도 역시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것 특징. 자, 여기 있는 거 LNG 운반선이 앞으로 수요가 더 커진다. 왜? 지금 현재 그 친환경 에너지로 해가지고 갔을 때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 석탄보다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천연가스, 즉 LNG 수요는 갈수록 올라갑니다. 자, 난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가스 파워 플랜트가 자꾸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천연가스 추진선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추진보다는 앞으로는 그거 이외에 암모니아라든가 메탄올, 친환경 메탄올을 이용한 추진선들이 더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LNG 이외에도 수소 관련돼 있는 수소 추진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무엇이다? 자, 조선은 조선은 이제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 빅사이클을 넘어서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 3사 수주 대박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추이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어떤 테마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현재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왔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테마. 금융, 전선, 철근, 조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왔죠. 자, 이전에 했던 얘기들 다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른 특별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 금융 이야기. 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자, 이거 줘도 안 가진다라고 했던 그 은행주들, 그 다음 금융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 테마 보시게 되면 IB, 자, 투자은행이라 그러죠.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래서 자, 이제 금융지주사 뭐 이런 것들, 종금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증권사, 금융지주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험.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은 IB는 어디가 들어가느냐? 보통 인베스트먼트 들어가는 애들. 자, 인베스트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돼 있는 회사들 얘네들이 보통 IB로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금융지주다 그러면은 보통 무슨 지주사 이렇게 붙어 있는 회사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나라 법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금융지주, 특히 종금사로 불리는 종합금융지주사로 부를 때는 자본금 3조 원 이상이 그런 회사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지주사다라고 일단 법적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등치 큰 그런 금융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보험사도 역시 여기 관련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움직이던 이 금융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 첫 번째, 머니 모멘텀. 저 PBR의 효과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주식의 시가가, 시장 가격이 아무리 봐도 지금 전체적인 그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낮아도 너무 낮다.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사놓으면은 이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왜 안 올라가느냐? 금융을 지금부터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PBR에 관련된 것. 지금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도 저 PBR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투자를 장기로 하는 사람들 혹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여기에 몰려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고금리로 인해서 그 수익성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예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는데 0% 금리에서 지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5%에서 한 4%에서 5%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이 또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는 그냥 금융주들이 그냥 해가지고서는 예대 마진, 예금하고 대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마진을 가지고서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증권, 그 다음에 여기에 증권에서 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상품, 파생 아니에요. 간접 상품이라 부릅니다. 간접 상품,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또다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고금리를 이용한 수익성을 높여주는 그런 상품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 거기다 증권도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투자자님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증권사는 이렇게 했을 때 수수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수료가 꽤 자주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자, 단타를 많이 치시면은 그만큼 증권사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일단 모멘텀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머니 포인트 오늘 얘기할 것은 자, 지금 현재 금융의 경계가 붕괴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어떤 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전에는 은행이 보험을 못했죠. 보험을 못했어요. 연결 서로 왔다 갔다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만약에 자본이 충분해요. 자본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은 은행 보험해도 돼.
이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으로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방카슈랑스라 부르는 거. 방카슈랑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은행에서 지금 현재 주식 권유를 하죠. 증권투자 권유인. 증권투자 권유. 이것도 역시 은행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은 은행만 좋으냐? 아니죠. 증권사가 예대금을 하기도, 증권사에서도 CMA 계좌를 해가지고서는 각종 여러 가지 은행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업무들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 그것도 허가만 받으면 가능한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또 보험을 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판매도 가능해졌다. 자, 그러면 여기 있을 때 보험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아니죠. 보험회사, 보험금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회원님들께서 특별히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나서 상해가 나거나 질병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한은 계속 여러 그 회원들이 내놓은 돈들은 뭐냐? 그 보험료는 차곡차곡 쌓여있는 유보금이라는 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 보험회사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 경계가 붕괴가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자금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자, 두 번의 큰 유동성 완화가 있었죠.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 두 번째 2020년 코로나.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다. M2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총 통화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 이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왔다. 자, 그 정도가 돼버렸죠. 심지어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나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도 역시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실을 또 우려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PF를 엄청나게 많이 줬다가 여기에 대한 부실이 좀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자금은 넘치고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 유지 가능성. 지금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제 여러 외국인들이 이제 다른 증시들 다 봅니다. 일본 증시 그렇게 미국에서 돈을 달러를 집어넣어도 지금 증시는 올라가는데 환율이 안 올라가네. 계속 떨어지죠, 애나. 그런 상황이 돼 있다가 왜 그러느냐? 이게 일본이 너무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끝없이 집어넣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은 돈을 집어넣었을 때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돌아보니 한국에 있는 금융사들이 돈 잘 버는데, 돈 잘 버네, 실적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싸냐? 왜 싸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저 PBR의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최근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외국인의 지분이 예전보다 더 높아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 고점을 이미 달성해놓고 오늘 신고가로 넘어가는 그런 대형 금융지주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금융 짚어주셨는데요. 밸류업 모멘텀의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증대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쪽 전반적으로 강한데요. 이런 테마 안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 정말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만한 종목들 뽑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섹터는 4개죠. IB,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금융지주, 그리고 보험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일단은 금융이니까 우선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보면은 다음에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대한민국의 2대 대장 금융지주사, 첫 번째 신한금융이요, 두 번째는 KB금융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각 오늘의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 신한지주 지금 아까 나왔던 그 기사 자사주 소각수지에게 그냥 전고점을 향해 가지고 튀어오르고 있는데 지금 좀 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 이 자리 근처까지 지금 5만 원 넘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동안의 금융주들이 너무너무 바닥에서 조용히 그냥 가격을 지켜주는 정도 범위에서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거보단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그 물량 자체가 작지는 않은 물량이 들어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 이런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상한데 이 정도면 안 가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이 종목들은 호가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하더라도 충분히 위로 툭툭 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KB금융 한번 보도록 하죠. 자, KB금융, 자, 최대 실적과 그 다음에 PBR 지속 상승이라는 것이 최근 이틀 전에 여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고, 거기다가 또 저 PBR이니까 이제 PBR이 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다 보니 오늘 드디어 이전에 있던 전 고점, 여기에 있던 그 횡보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여기서도 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에서는 금융주 대장주라 보시면 되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 1월에서 2월 때 이때 상당히 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수가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것들을 또 기억을 해 두시면은 앞으로 이 금융 지주사들이 더욱더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신한지주는 자사주 소각 소식에 전고점 향해 상승 중이고요. 또 KB금융은 최대 실적과 PBR 지속 상승에 전고점 돌파 중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좋은 것 두 개 중에 하나 더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는 거 신한금융지주, 그다음 여기가 기본적으로 제일교포 간치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 신한금융의 1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제일교포들이 1974년에 그때 설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해가지고 쭉 끌고 왔던 신한은행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회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신한금융지주는 그야말로 제일교포들의 뚝심의 금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조흥은행이라든가 뭐 아무튼 중요한 여러 기관들을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등치를 그만큼 키워왔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KB금융,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 네, 우리는 지금 국민은행으로 아직도 아시는 분들이 많죠. 자, 국민은행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 자, 그래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증권,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신탁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주사인데, 국내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금융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S&P에서 얘기하는 세계 100대 그 금융 지주 중에서 지금 현재 KB금융이 당당히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이 둘은 앞으로도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현재 신한금융은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 자리, 그 다음에 KB금융은 아까도 봤듯이 신고가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신고가 들어갔어요. 패턴으로.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잡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단 얘네들은 굉장히 덩치가 큰, 시총이 큰 종목이니까 아무리 돈을 넣어도 끄떡없다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 모두 괜찮은 종목이지만 두 종목 모두 덩치가 크기 때문에 큰 손해 없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끝까지 현명한 전략으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 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2월 13일에 공략한 YC 282% 수익 기록하며 2위에 등극했고요. 다음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183% 넘게 상승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174% 넘게 상승하며 4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3일에 짚어주신 롯데칠성 13% 가까운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5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매수가 35,850원 기준 19%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6월 13일에 언급해 주신 샘표식품 37% 넘는 수익 기록하면서 1위에 등극한 가운데 파세코 매수가 1,050원 기준 20% 넘게 오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 20일에 공략한 LS 일렉트릭 21%대 탄력 보이며 2위에 올라와 줬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을 살펴보다 보니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익률 리뷰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6개월 정도 지났죠.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 많은 분들께 좋은 수익 드리게 돼서 참으로 다행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세진중공업. 자, 4월 22일 했죠. 계속해가지고 얘들인데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현재 51.49% 지금 상승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색 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해서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자리고 7,05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금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횡보 라인을 지금 벗어나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다시 여기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9,900원대 거의 10,000원짜리죠. 거의 10,000원짜리에서 지금 현재 다시금 횡보 라인을 형성을 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에서 횡보 라인을 형성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재밌는 것이, 자, 요거는 제 기존에 있던 추세선이고요. 자, 이걸 봤을 때 아직까지도 자, 이평선은 정배열을 그대로 가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보고서 좀 더 상승하는 것을 보고서 들어가시면 좋다. 단 일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 자, 51% 넘게 드렸으면 나쁘지 않은 자리죠. 자, 아마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여러분이 익절하셔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세진중공업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LG이노텍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LG이노텍 5월 2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5월 2일이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해서 지금 완만하지만 아주 확실한 추세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오늘도 약간의 음봉이긴 하지만 이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서 아주 완만하고 확실하게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자리, 특히나 이렇게 시가총액이 6조 원이 넘어가는 상당한 대형주에 속하는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봤을 때 이 추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쭉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세진중공업과 LG이노텍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세진중공업은 50%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빨간 수익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보다 보니 오늘의 종목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공략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오늘 금융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금융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별이 6개. 자, 별 6개인 금융사들 많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의 모멘텀 상당히 알짜배기입니다.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숫자로 말하는 금융사의 특성상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지고 있다. 수익률이 특히 좋은 알짜배기 금융지주사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기다가 상승 모멘텀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포인트. 증권 중심으로 가는 금융지주. 일반적으로 종금사 계열로 가는 걸로 봤을 때 여기는 상당히 증권에 조금 꽂혀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특히 중요한 거 신탁운용, 즉 트러스트를 굉장히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봉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방으로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했습니다. 횡보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서서히 이제 조금 올라가려는 자리. 여기에서는 지금 상승하려고 하지만은 또다시 여기서 횡보하면서 힘을 축적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항대를 뚫었을 때는 앞으로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여기에 자 2020년도부터 해서 엄청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금융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죠. 날씨만큼 국내 지수 흐름도 다소 어둡습니다. 양대 지수 하락 출발한 뒤에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하루 만에 2,800선을 내주고 2,780선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2,779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 크게 밀리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장보다 0.03% 하락한 846선에서 시작했는데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829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하락 종목의 수는 무려 1,300개 넘게 포착이 되면서 다소 힘든 장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지수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밤에는 또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고요. 또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는데 지금 지수 흐름이 다소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생각보다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죠. 자, 근데 코스피는 낙폭이 줄어드는 반면에 코스닥은 커지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요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현재 2777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든 지키고 가려는 코스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즉, 여기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그래도 여전히 매수세, 정확히 얘기하면은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기관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매도세였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 물량들, 기관이 출하하는 물량을 과연 외국인이 다시 받아서 당겨 올려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2777포인트를 지켜주고 마감을 했을 경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포비아, 쉽게 얘기해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또 대통령 되면 이게 우리가 들고 있던 2차 전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공포감이 굉장히 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지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아주 실적이 나쁘지 않는 한, 그것 때문에 자진상폐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는 지금 삼성 SDI라든가 여기 전고체 관련된 섹터들, 그 다음 ESS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움직이고, 여기에 저가 매수 찬스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현재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전체적인 종목이 빠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놀라면 안 된다는 거. 지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자리지 이것이 폭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나면은 다시 한번 2800포인트를 코스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지금 현재 어제 급등했던 이 2차 전지 사고서 지금 놀라신 분들 그냥 쭉 들고 그래도 잘 지키고 가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고, 여기에서 지금 추가로 더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매수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 현재 831.86포인트, 지금 830포인트가 무너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830포인트가 무너질 경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지지를 3번 받고 지금 무너지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가 되어서 만약에 코스닥이 월해꼬리를 주고 이 831포인트를 넘어서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더 지켜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략 떨어지는 자리는 800포인트 근처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 804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개별 장세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수익을 창출했던 업체들이 혹은 이제 기관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관해 가지고 수익 창출을 위한 그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물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놀라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아까 보셨던 세진중공업 같은 그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적정 수준에서 차익 실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인 다음에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 즉 계좌를 2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두 번째 계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살 수 있는 상당히 시총이 큰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의 조정은 절대 폭락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이런 매물들에 놀라지 마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차곡차곡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진한 지수 흐름 속에서 포트 정리와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주지 못하는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금융, 전선, 철근, 조선 짚어주셨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은 금융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